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 항공우주 카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작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실적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좋게 나왔고, 이게 작년 실적과 재작년 실적을 비교해서 보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출만 봐도 3조 8천억 정도 매출을 했으니까요. 재작년이 2022년 같은 경우는 2조 7천억이니까 거의 1조 원 정도,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이 매출 부분에서 완제기 수출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확실히 크게 늘어난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에 FA50 경전투기를 수출한 게 잡힌 겁니다. 매출로. 근데 이게 올해 이제 2023년에 이제 수주를 잡는 걸 봤을 때 재작년 수주한 것보다 확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FA50도 그렇고 KF21도 그렇고 이 추가적인 완제기 수출에 대한 수주를 못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FA21도 지금 4.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로파이터 같은 데서 팔고 있는 전투기는 5세대 전투기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4.5세대 전투기를 사는 바보들은 없겠죠. 결국은 우리도 한국형 전투기라는 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4.5세대부터 개발을 한 것이고, 이거를 곧바로 4.5세대를 지금 우리 오래된 F5와 F4 전투기를 대체하면서, 그러면서 잽싸게 이제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걸로 바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계획은 그랬죠. 방위산업청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왔었고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 차질을 좀 빚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게 2023년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지난 보시면 2022년보다는 2023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에 다 성공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단기 순이익도 흑자라 전환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한국 항공우주라는 회사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죠. 매출 외형도 3조 원대를 달성했으니 엄청 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카이의 지분 구조를 보시게 되면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고 국민연금이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하나금융투자도 4.85%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즉 경영권을 매각하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민연금을 묶어서 팔든지 아니면 한국수출입은행만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인수하는 쪽은 그래도 안정적인 경영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부 지분을 다 사고 50% 플러스 한 주 이상을 가져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 주식을 사고 이 한국수출입은행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미국산 무기를 처음 22년도 처음 이제 집권을 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미국 무기를 산 것만큼을 단 한 해년도에 사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말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를 도와줄 목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샀던 미국 무기보다 윤석열 정부 집권 첫 해에 산 미국 무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산 무기를 사줄 돈이 없죠. 그래서 국산 무기 발주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도 다른 나라의 민간 항공기 쪽에 부품을 수주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서 보잉의 B787이나 B777 이 부품을 이제 만들어 납품하거나 또 에어버스 계열의 이제 부품들을 수주해서 여기다 납품하는 이런 민간 항공 쪽 사업을 많이 벌였죠. 그래서 이제 2024년 올해 연간 가이던스 즉 이제 추정이 나왔습니다. 카이 쪽에서 제시한 건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완제기 수출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FA50 경전투기나 KF21에 대해서 이제 정부 발주를 받아가지고 납품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이제 올려놓은 건데 한 3조 원 정도 이거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완제기 수출 쪽에서 이제 항공기 KF50 폴란드나 태국 정도 이런 예전에 받아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거고, 국내 사업 중에 KF21 최초 양산에 대해서 이 양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그것들을 이제 이 가이던스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를 4조 원 정도 하고 매출을 3조 8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3조 8천억이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죠. 더 늘리진 않고 보수적으로 잡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F-21 전투기, 그러니까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애초에 40대를 초도 물량으로 해서 한국 공군에 넘겨주는 그런 계약을 맺었었다가, 이게 이제 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게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이제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지금 이 KF-21은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이나 우리의 주변 격성국인 중국이나 일본은 다 5세대 전투기를 하고 있고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한국형 전투기라는 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일부러 4.5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하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5세대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동시에 6세대를 개발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KF-21의 초도 물량이 40대에서 20대로 줄면서 40대에 맞춰서 예산을 잡고 부품 개발을 해왔던 부품업체들이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초도 물량 20대 하고 조건부로 그러면 20대 이제 초도 납품 물량이 괜찮으면 20대를 더 발주를 해줄게 라고 하는 타협안을 내놨는데, 이미 부품업체들은 40대로 했던 그 물량이 반으로 줄어든 순간 모든 그 비용이 더블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 거예요. 부품업체가 망하면 이 전투기 못 만듭니다. 수만 개의 그 부품들이 모여서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건데, 그 안에 어떤 부품 하나가 빠져도 전투기는 못 듭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걸 몰라서 그랬을까요? 참 이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다투고 있는 영토 분쟁을 일으킨다. 우리는 그런 걸 부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계속 영토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일본은 6세대 전투기를 영국 회사와 함께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세대를 아예 그냥 자체적인 걸 건너뛰어서 6세대를 가겠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KF-21의 4.5세대 전투기로 만족하고 5세대나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지금처럼 미적미적거리면, 지금 우리 주변 국가들은 다 6세대 전투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4.5세대 내지는 5세대 전투기를 갖고 이 영공을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신나간 짓을 저 동네 바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조 바이든이 그 중간 선거를 치른 해, 즉 윤석열이가 집권을 한 그 해, 이 조 바이든의 중간 선거를 도와주겠다는 이유인지 석연찮은 이유로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그 무기 구매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18조 원어치 미국 무기를 구매해 버렸어요. 이 말뜻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국군의 이 국산 무기를 구매할 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부족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가 한국형 그 항모 설계 발주도 지금 연기됐고, 말은 연기된 거지만 이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이 대항 해군이라는 이 목적으로 좀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게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타이완하고 오키나와 이 선에서 우리의 해양 자원 그 구매선, 자원 조달선이 일본과 대만 또 중국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죠. 한국형 항모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 생명선인 이 자원 조달선을 우리 스스로의 무력으로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모가 없으면 우리는 끼케야 제주도에서 그 마라도나 이쪽 정도의 밖에 전투기를 띄울 수가 없죠. 그러면 그거보다 먼 오키나와나 저 타이완 근해에서 바다를 막아버리면 우리나라는 한 달도 못 넘깁니다. 석유도 없고 각종 그 기초적인 그 식량 자원도 부족하고 바로 항복이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카이 사장, 이 강구영 대표는 지금 윤석열 캠프에 몸담으면서 이 군 출신들에게, 군에서의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끌어왔던 대표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의 대표로 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공군 파일럿
그 테스트 파일럿으로도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고 하긴 한데 전형적인 윤석열 친윤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카이 사장이 되고 나서 공군 쪽에서 이 공군이 원하는 이 4.5세대 전투기 이상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를 안정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이 젊은 전투기 파일럿의 안전을 위해서 노후한 F5나 F4 전투기를 조기에 그 바꾸기 위해서 그 이 KF-21의 조기 완성과 또 FA-50의 추가적인 구매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공군과의 그 어느 좀 주파수를 맞춰서 이 카이가 민영화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군에 요구하는 군 전력을 공군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요구들을 민간에서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 수 있다 해서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같은 카이 같은 이 방산업체는 그래도 국가가 최대주로 남아 있으면서 우리 방위 산업을 위해서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맞다 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죠. 매각을. 민간 매각을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이런 그 공기업 민영화에 힘을 쓰고 있는 옛날 이명박 시절의 그 친이계들 이 사람들은 요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제 이런 공기업들을 팔아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강구영 사장이 카이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공군과 또 마찰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는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각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HMM에서 매각에 실패한 것처럼 흑자 회사를 파는 건 대우조선해양 같이 적자 기업을 파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 카이에 들어간 공적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흑자 회사를 매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이를 매각하기 위해서는 우선 카이를 부실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산 무기 발주를 안 하면 되죠. 즉 대표적으로 이 KF-21 그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전투기 같이 이거 초도 물량 40대로 해서 이 예정하고 제품을 그러니까 전투기를 개발하고 했던 이런 사업을 갑자기 20대로 줄여버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품 회사들부터 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망한 부품 회사들은 나중에 민간에 매각된 다음에 민간에서 그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다시 살려내면 그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40대의 이 초도 물량을 20대로 줄이겠다는 건 솔직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미비한다고 그러지만 그 미비한 기술을 공군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방위사업청도 갑자기 왜 저러냐고는 식으로 이렇게 그 쪽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지금 실적 둔화 우려에 좀 빠져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국산 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이 카이가 부실화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제대로 밀어주지 못하고 있죠. 이 KF-21 초도 물량 40대가 갑자기 20대로 줄어든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항공우주 산업의 주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은 지금 저 PBR 주에 대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래밍 한다 할지라도 이 회사는 급등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처해져 있는 이 현실을 인식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